피고인들 양형 관련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내란 범행의 중대성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양형의 조건들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내란 범행의 중대성 1. 공동체 존립 위협하는 내란 범행의 중대성. 내란죄는 폭동에 의하여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과거 사례는 내란은 그 본질상 군사력 또는 이에 준하는 무력 사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특정 세력의 권력 장악이나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아니하며 권력 장악과 유지 과정에서 국가 공동체의 근간이 파괴되거나 국민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자유가 무차별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 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에 대하여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모의 참여 등의 경우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란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내란 외환의 죄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것입니다. 2. 1980년 이후 재현된 헌정 파괴. 2024년 12월 3일 피고인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 권력이 권력 찬탈을 위하여 단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와 충격이 매우 큽니다.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는 강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이어졌고 국가 최고 권력이 헌법의 울타리를 벗어나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어떠한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 사회에 뚜렷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권력 찬탈과 헌정 파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로 이어졌고 이후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 대통령 직선제 도입, 국회 권한 확대, 헌법재판소 설치 등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헌법의 울타리 안에서 제도적으로 견제, 통제되는 체제를 구축하였고 국민 스스로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이 사건 내란 범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대한민국은 안정된 민주국가라는 국민의 자긍심과 국제사회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3. 정치적 중립 및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 있는 군경동원.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본질적 임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군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경찰의 본질적 임무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군 병력 동원에 의한 군사 반론과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을 바탕으로 군과 경찰이 국내 정치 갈등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역사적 교훈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결과입니다. 군과 경찰은 그 임무 수행의 특성상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진 무력이 수반되고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를 통제하는 국가 권력에는 해당 무력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엄격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할 강력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윤석열 등은 군과 경찰을 동원한 내란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과 본질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던 다수 군인과 경찰의 사기 및 그에 대한 국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4. 국민 갈등 및 국론 분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 및 탄핵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였고 그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국론 분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척결을 내세운 비상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비상계엄 해제 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선동이 없었다면 확산되고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 구속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찬반 집회는 법원 폭력 사태로까지 확산되었고 이후 탄핵 심판 선고 국면에 이르러서는 대규모 경찰력 동원이 불가피해지는 등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